안녕하십니까, 김나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창호 선수의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경기였는데 상대인 티미 쿠안바 선수의 경기를 제가 전에 한번 해설을 했었거든요. 그때 알메이다 선수와 경기를 했었는데 타격 천재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결국은 알메이다한테 타격으로 밀렸고 맷집만 좀 과시했던 그런 경기였고 끈질기게 싸우긴 했는데 알메이다에게 판정패를 당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매치업이 발표가 됐을 때 전형적인 타격가 대 그래플러, 우리 이창호 선수가 그래플러죠. 이런 구도로 내다봤었는데 역시 1라운드에는 이창호 선수가 그렇게 테이크다운 시도 후에 바로 백을 잡아서 1라운드는 확실히 갖고 갔는데 체력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고 2, 3라운드에 쿠안바 선수가 깜짝 레슬링 싸움을 걸어오면서 경기 흐름이 왔다 갔다 했었죠. 결국은 아쉽게 이창호 선수가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쿠안바 선수가 레슬링으로 맞불을 놓은 건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옛날에 그 케인 벨라스케즈나 글로버 테세이라처럼 압박형 그래플러들을 보면 상대의 카운터 테이크다운에 생각보다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요. 전진으로 압박해 들어간다. 그럼 상대가 빠지면은 모르겠는데 한번 받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들어오려는 힘이 앞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상대가 물론 레슬링을 잘해야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잘 치면 카운터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랍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안 당해요. 그 이유는 그냥 막 들어가질 않아요. 무조건 저벅저벅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텝 밟고 움직여주고 속임 동작 주고 라이트도 쳐주고 하다가 내려갑니다. 셋업을 많이 까는 거죠. 이거는 세월이 지나서 종합격투기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원래 경량급은 늘 이랬어요. 경량급이 원래 헤비급보다 수준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창호 선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정직한 패턴으로 들어갔던 것도 스스로 이 팀과 함께 셋업을 다양화시켜서 다음번엔 들어가자 이렇게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1라운드에 바로 백을 타서 바디 트라이앵글을 잠궈서 1라운드를 거의 다 보냈는데 그 경기 해설에서 김도환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창호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팔다리가 엄청 털립니다. 어부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업어주면 되게 편하죠. 당연히 업힌 사람이 편하고 누군가 이렇게 업고 있으면 이렇게 업은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안 업어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업히고 싶은 사람은 계속 업히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업어줘야 되는 사람이 자꾸 털어내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떨어지려고 막 용을 써요. 저는 막 털어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업히려고 노력하고 이 업힌 다음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몸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몸이 딱 착 붙자마자 그냥 들러붙으면은 몰라도 그게 우리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막 잡아야 돼요. 팔로 잡고 다리로 잡고 막 여기서 고정을 시켜야 이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좀 나아요. 근데 종합격투기 옷을 다 벗고 하죠. 거기다가 땀도 나요. 그러니까 몸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저 상황에서 잡아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창호 선수가 쓴 바디 트라이앵글도 생각해보면 그라운드에서 쓰면은 잘 이 백에서 상대를 고정시키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잠근 거 유지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어부바 포지션에서 안 떨어져야 돼요. 제 뒤에 바디 트라이앵글 누가 감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감겨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락 걸린 쪽 말고 이쪽 무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을 막 돌려가지고 상대를 떨어뜨리는 테크닉이 또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막아주면서 이창호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가슴이 상대방 등에 붙은 이 각을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창호 선수의 본인의 체중, 중력 이런 거를 이창호 선수의 바디 트라이앵글 한 이 다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체가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라운드에 보시면 쿠안바 선수가 이창호 선수가 뒤에 매달렸을 때 초크를 걸려는 팔이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이창호 선수의 팔을 반대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이 팔을 쭉 눌러주면서 이창호 선수의 몸을 돌려서 빠져나가려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때도 이창호 선수가 안 떨어졌거든요. 안 떨어지기 위해선 당연히 하체 근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 위치가 이미 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왜 지쳤구나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함자 치마에프도 생각해보시면 카마루 우스만전에서 딱 한 라운드 이 위치를 딱 잡고 있다가 체력이 많이 털렸었죠. 백 포지션은 그라운드에서 만약에 백이다. 그럼 상대가 빠져나갈 때 얘가 나가는구나 할 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탠딩에서는 바디 트라이앵글 잡았더라도 일단 이게 풀렸다 치면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떨어지는 순간 이제 태클 치고 레슬링 시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 자체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타이라 타츠로와 박현성 선수 간의 그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현대 종합격투기의 그 그래플러들을 나눠보면 압박형 컨트롤러 그리고 백테이커 이렇게 두 스타일로 나뉘는데 압박형 컨트롤러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백테이커가 훨씬 적어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타이라 타츠로나 그랜트 도슨, 이안 게리 이런 선수들이 백테이커의 대표적인 주자들인데 주짓대로들 중에 특히 많거든요. 근데 이창호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짓대로식의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라운드 파이팅에서. 어떤 점이냐면 말단을 써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몸을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손끝을 써준다든지 발끝을 써준다든지 말단이 개입되는 장면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였어요. 이걸 하잖아요. 상대를 성가시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기술을 쓰는 쪽이 힘이 빨리 빠집니다. 팔을 그립을 잡아서 이걸 안 놓고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 팔이 몸을 딱 붙여서 치마이프처럼 그립은 부드럽게 잡고 몸을 붙이는 게 아니라 팔이 이미 이만큼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힘을 쓰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도 고집하면서 만들려고 한다든지 1라운드에 다리를 스탠딩에서 끼워서 백을 타려고 할 때 끝에 발 쪽을 꾸물꾸물 해서 걸어주려고 노력한다든지 빨판이 있는 산낙지 다리처럼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짓대로들 중에 많거든요. 그런 타입들이 아니면 이런 플레이를 하면 힘이 많이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창호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미끌미끌한 주짓대로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주짓수를 물론 잘 하시지만 정통파 약간 레슬러 쪽에 가까운 그래플러란 말이죠. 그 2라운드 때도 이 케이지 쪽에 상대를 몰고 태클할 때 장면을 보시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은 다음에 발이 붙어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케이지가 있어요. 케이지에 상대를 몰았어요. 이창호 선수가 몰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팔로 그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신을 쓴 게 아니라 팔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빕이나 치마에프나 케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케이지에 몰았을 때 여기서 다리를 붙이고 무릎 꿇고 가만히 이 포지션에서 손으로 막 만들는 게 아니라 케이지가 뒤는 막혀있기 때문에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옆은 뚫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계속 드리블 하듯이 밀고 땡기고 하면서 테이크다운의 찬스를 잡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때도 일단 팔로 당긴 다음에 반대 다리를 걸어서 넘기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사실은 다리를 그냥 거는 게 아니라 힙이 들어가서 디딤발을 쿵 이렇게 쓸어버리는 듯한 다리 스텝을 많이 움직여서 몸을 더 많이 써주면서 몸을 상대에게 완전히 밀착시키면서 기술을 써주는 그런 스타일을 이창호 선수는 몸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도의 안다리 기술하고 레슬링에서의 안다리 기술을 비교해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유도에서는 이 잡는 그립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흔들어 주다가 밑으로 막 깔아주고 하다가 다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레슬링에 비해서는 조금 덜 들어가도 돼요. 근데 레슬링은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손싸움에서 상체싸움 어느 정도 이겨준 다음에 다리를 거는 게 아니라 힙 자체가 아예 밑으로 확 상대 힙을 먹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기술을 걸어야 성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전자보다는 후자 형태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이창호 선수뿐만 아니라 종합격투기에 더 적합합니다. 유도가 출신이긴 하나 고석현 선수의 이번 경기를 보시면 다른 레슬러 출신들보다도 어떤 기술을 쓰든지 간에 상대방하고의 몸의 밀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상대방이 아마 정말 답답할 거예요.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그런 부분을 좀 이창호 선수가 생각했으면 하고요. 확실히 저는 이창호 선수가 백테이커보다는 압박형 컨트롤러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으로 따지면 이번 전투를 탱크로 육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다로 끌어내서 회전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만큼 큰 차이예요. 원래 이번 경기도 보시면 1, 2라운드는 서로 나눠 가졌다고 했을 때 3라운드를 따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3라운드에 쿠안바가 킥 차다가 미끄러진 순간에 이창호 선수가 달려들었는데 거기서 백테이크를 노리다가 실패했던 게 그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거기 많은 게 꼬였거든요. 위에서 압박형 컨트롤을 하다가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실패하면 결과는 상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백을 타려다가 실패하면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내가 하이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번에 이창호 선수의 3라운드 경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너무 큰 차이거든요.
종합격투기 역사를 쭉 돌이켜보시면 일단은 주짓수에서 출발을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레슬링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지션적인 부분들이 오랫동안 그 주짓수의 개념으로서 많이 적용이 되어 왔었거든요. 원래 케인이나 다니엘 코미오, 존 존스 이런 레슬러들은 원래 백 안 탔습니다. 백 잡고 초크 노리고 이런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노게이라 같은 사람들은 백 타는 거고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하빕이 나온 다음에 완전히 갈렸습니다. 하빕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깔끔하게 공식으로 정리한 느낌이에요. 이제는 브라질 선수든 다게스탄 선수든 대한민국 선수든 다 그 길로 일단은 갑니다. 제가 보기엔 한 80-90% 이상이에요. 자일튼 알메이다가 다게스탄 사단의 그래플링 스타일을 보고 배워서 써먹어서 지금 그 위치까지 갔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주짓수의 대가 중에 한 명인 길버트 번즈도 마달레나한테 수갑 펀트를 잡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놓쳐서 KO 당했었거든요. 번즈도 그걸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술의 본질이나 역사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원래 주짓수는 무조건 위로 가는 무술이 아닙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하는 무술을 지향하기에 위로 가면 물론 좋지만 밑에 가도 상관없다. 관절기로서 상대를 제압한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위에 있는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밑에 있든 위에 있든 붙어있는 게 포인트다라는 식의 무술이 주짓수예요.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절기를 써야 되니까. 하지만 레슬링은 스탠딩에서 시작을 해서 씨름처럼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안 넘어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서 그라운드로 가더라도 내가 일단 위에 있어야 유리한 무술이고 원래부터 관절기보다는 포지셔닝을 중시했던 무술이에요. 관절기는 올림픽 레슬링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짓수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상대방한테 몸 붙여서 기회 만들어서 관절기를 거는 걸 중시했고 특히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제압하려면 상대 등으로 돌아가서 목을 조르는 거는 그 포지션과 서미션 기술이 거의 붙어있는 정도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르게 서로 추구하는 바가 갈렸던 건데 종합격투기 보시면 테이크다운 시킨 다음에 풀가드, 하프가드, 사이드, 마운트 까지는 레슬링이나 주짓수나 추구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근데 마운트 깔리고 했던 상대가 사이드 깔렸던 상대가 뒤로 도는 순간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주짓대로는 그 순간에 내 가슴을 상대 등에 붙이고 다리도 막 상대 몸에 감아서 상대한테 일단 붙으려고 그래요. 여기부터는 일단 누가 위로 갔냐는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뒤로 밀면 내가 등 대고 누울 수도 있어요. 나는 대신에 상대방한테 매달린 꼴이 되는 거죠. 백을 잡고. 근데 레슬러는 상대방을 깔았을 때 상대가 등을 돌려도 가슴을 등에 붙이고 백을 잡고 뒹굴뒹굴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등을 돌리건 뭘 하건 이 사람을 눌러놔야 돼요. 이 사람을 더 못 일어나게 상위 포지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창호 선수에게는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런 점들을 지도자분들이라든지 이창호 선수 본인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시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타격에서 뭐를 더 보강하고 셋업을 다양하게 좀 갖고 가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좀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UFC 경기를 재미있게 보시는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런 이창호 선수의 관장님이나 그런 선수 본인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어떻게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니까 이번 경기 끝까지 싸우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